안녕하세요. 곽기석 북한영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좀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10일에는 조갑제 TV에 나가서 좀 인터뷰를 했고, 그제는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님과 생방송으로 한 1시간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그 내용들은 일단 그 조갑제 TV에서 한 4편 정도로 나눠서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고, 정규제 펜앤마이크에서도 보니까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바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조금 색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요. 평소하고 다르게. 제가 이제 그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그 TV를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두 분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는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제가 좀 직접 이야기 드리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어떤 특이한 주제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몇 가지 생각에 대해서 제 일단을 한번 우리 시청자님께 제가 직접 이야기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평소하고 달리 넥타이도 안 매고 차 한 잔 넣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제 나름대로 모든 게 좀 새로운 시도인데요. 이것도 한번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그 오전 시간인데요. 평소 촬영하는 제 사무실이지만은 제가 여기가 참 편합니다. 제가 동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제 나름대로 여기서 글도 쓰고 사색도 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요즘은 찍고요. 저는 참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걸 가질 필요는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스스로 하는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제가 평소에 커피 마시면서 뭐 다리도 뻗고 뭐 이렇게 마시는데 그럴 수는 없고 좀 커피 한 잔 마시는 이런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뭐든지 처음이라서 아쉬운 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방송했던 거라든지 조갑제 TV라든지 뭐 정규제 주필님과 대화 나눈 이런 건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오늘 꼭 해야 될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저한테도 도움이 돼,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곽기석 북한정론 TV를 이렇게 개설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면을 하면서 바로 이제 오프닝 방송하고 이렇게 됐는데, 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소개도 안 했었고, 또 유튜브를 어떻게 하게 됐고, 뭐 이런 조갑재 선생이 질문한 내용, 상당히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활 철학도 들어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주면은,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데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오늘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 유튜브를 주변에서 좀 하라는 말들이, 제가 이제 북한을 한 30년 동안 연구를 했고, 또 유튜브에서도 북한 주제가 굉장히 핫하게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유튜브를 해라, 네가 나가면 뭐 유튜브 세상 평정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말도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 또 각자의 유튜브들은 각자의 그 주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은 탈북민대로, 학자들은 학자대로, 또 정부 관료 출신은 관료 출신대로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뭘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뭐 틀린 것도 있고 이렇지만 원래 첩보라는 것은 어떤 출처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판단도
어떤 자기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게 맞고요. 저는 뭐 유튜브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만일 제가 유튜브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업무도 열심히 했고 사람들과 윗사람, 아랫사람, 가족, 해서 제가 인생에서 참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북한 문제는 제가 모아된 잡이라고 했지만은 잡이고, 또 제가 나름대로 소명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이래서 정말 그것만 해도 상당히 인생을 살면서 기뻤고, 또 즐거웠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이제 다른 것들 여러 개 인생을 살면서 참 타이트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한 30년. 근데 퇴직 무렵에 또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됐고요. 박사학위까지 하고 나서 그때 생각에는 이제 박사학위를 하게 된 거는 좀 더 멋있는 글도 쓰고 앞으로 제 인생을 좀 여유도 있으면서 전문인으로서 어떤 칼럼도 쓰고 좋은 책도 쓰고 또 좋은 글도 있고 이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 유튜브를 하려면 또 예산이 들고 또 새로운 그 기술을 배워야 되고 또 그야말로 어떤 북한 상황에 대해서 요구도 많아질 거고 저한테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러면 그러면 지가 지난 시간 30년 동안 살았던 인생을 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 시간이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인생 산막인데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 있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 다른 분들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저까지 나가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안 했었습니다. 좀 개인적인 그런 삶의 그런 플러스 약간 회피하고 싶은 점도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도 제가 인생을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래서 온코리아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든 것도 제가 어떤 이런 평생의 북한 문제를 가지고 좋은 글도 쓰면서 또 약간의 봉사 개념, 그다음에 북한 자유와 민주 통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여를 하면 되지 않겠냐. 어떤 탈북민들의 그 환경을 개선해주고 또 북한에 고생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인권을 좀 개선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살면은 제 인생 멋있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해서 유튜브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저를 확 때린 게 뭔지 아십니까? 참, 인생은 아주 예기치 못한 것으로 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이제 요즘 유튜브가 대세였으니까요. 지난해 가을쯤인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다니쌤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 다니TV를 하시는 분인데요.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연락을 못 했고요. 한번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래서 페이스북 친구를 될까 해서 했는데 또 그분이 많아서 그런지 잘 연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다니쌤 때문에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를 제가 봤었는데요. 딱 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는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일단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전문성이 있어야지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뭐를 할 수 있다. 근데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은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가 대세다. 유튜브가 대세인데 유튜브를 안 따라가고 산다는 건 시대에 뒤처지는 거다. 이런 말도 하시고. 일단은 전문가로는 1인 지식기업가 그때 개념이 생각이 납니다. 1인 지식기업가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잘하면은 어떤 자기가 1인 지식기업, 제가 이제 온코리아 센터를 만들고 했을 때 굉장히 기존의 단체하고 달리 굉장히 소규모 인원들이 한 3, 4명의 힘을 뭉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수평적이고 열린 메시지 중심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라는 건 어차피 메시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참 생각을 해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특히 돈도 안 들어간다 그러고요. 노력만 좀 하고 약간의 부담만 좀 가진다고 생각하면 유튜브가
할 수 있다. 이런 그 분이 지적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는 내 길이고 충분히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해서 그날부로 제 생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고 뭐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데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어떤 이렇게까지만 목표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제가 좀 평소와 다르게 좀 집요하게 이제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뭐 평소에는 제가 뭐 사람 좋다 소리도 많이 듣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필이 꽂히면은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합니다. 그렇다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할 때는 제가 그걸 제 목표를 좀뭐 이렇게 한번 뭐 너무 목표 지향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목표를 한번 설정을 하면은 한번 열심히 하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일단 배우러 가자. 마음이 됐으면은 유튜브를 배워야 돼. 하려고 하면 기술을 배워야 되죠. 지식은 머리에 있으니까 됐고. 그럼 기술을 배워야 될 거예요. 기술을 왜 배워야 되냐? 뭐 알바를 쓰고 뭐 이러면 되지 않느냐는데 퇴직을 하고 인생 산막을 사는데 원칙이 여러 선배님이 이야기하는데 일단 고정경비가 안 나가야 된다는 선배님들 말씀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들한테 의지하면은 저도 이제 간부 생활을 직장 생활하면서 간부 생활하니까 편하긴 편하지만은 자기가 실제적으로 일을 안 하니까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자꾸 태화가 돼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그 후배라든지 부하가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산막은 저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같이 가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제 그 하는 것이 그 인생 산막을 사는 데는 옳다. 의지를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배우자 이렇게 해서 어떤 주민센터라든지 뭐 요즘 배울 수 있는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50 플러스 센터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뭐 그런 데 등록을 해서 그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조금 남들하고 달랐던 점은 배우면서 바로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좀 배우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곳에 배우기만 하고 더 이상 실천 안 하신 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못 한다는 거죠. 유튜브 생활을. 뭐 찍어서 몇 가지 올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 자기의 그 유튜브 네임 만들어서 그걸 한다는 건 어렵더라고요. 우리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됐다. 이제 기술도 뭐 제가 초기 거 지금 보면은 어떤 옛날에 우리 글 쓰시는 분들이 다 그걸 파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정은 납니다. 심정을 정말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파기를 하면은 그래도 이게 기록인데 그래서 지금은 놔두지만은 정말 그런 생각 들 정도로 좀 허술하고 부족한 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근데 저는 뭐 처음도 그렇고 지금 것도 그렇고 제 핑계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형식이보다는 내용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과정에서 그걸 이제 올리면서 저한테 약간 부담도 주면서 그걸 올리고 이제 시작을 그렇게 했죠.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은 제가 똑같은 유튜브는 되지 말자. 조갑제 TV에서 제가 차별화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뭐 차별화라고 하면 좀 크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차별화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유튜브들 아까도 존중한다 그랬죠. 또 유튜브의 그런 기본적인 포맷도 그렇고 어떤 상업성, 흥미성, 그다음에 정보의 신속성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개념에서 맞죠. 근데 제가 그게 어떤 숟가락 하나 더 얹는 것보다는 저는 제 나름대로 가자. 그래서 저는 학자도 아니고 일단 일반 이런 탈북민 같이 정보를 수시로 접하는 사람도 아닌 입장에서는 제가 지향했던 점은 어떤 신문 뜨면 조선일보의 김대중 논설 주필이라든지 어떤 중앙일보의 김영희 대기자라든지 하여튼 이런 분들이 보면은 신문의 큰 일면 지면은 한 지면을 차지해서 어떤 자기의 논설을 발표하고 어떤 시대의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해보자. 제가 그동안에 한 30년을 북한 문제 했으면은 그 나름대로 제가 할 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뭐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해설하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큰 줄기를 잡아줘서 북한 문제를 볼 수 있는 어떤 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자. 그리고 저는 하여튼 유튜브 논설가가 한번 돼보자.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횟수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정도 이래 생각하고, 그래야지 또 제 생활, 인생 산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가족들하고 시간, 제 여행, 그다음에 좋은 책 읽고 뭐 생각하고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떤 학문적인 깊이도 약간 들어가고, 또 내용도 실무에서 제가 30년에서 실무도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지금 발생하는 거에 대한 설명도 좀 이어지면서 뭔가 대책까지 제시되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도 제시하고 어떤 또 건전한 비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념을 떠나서 어떤 그런 그 북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편성도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었는데, 어떤 김정은 대해부라는 그 파트. 그 김정은 대해부는 작년 5월 달에, 4월 달에 제가 김정은 대해부 책자를 제가 출간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현안을 가미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김정은과 북한을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 아무래도 요즘 책을 안 보니까 책보다는 이런 유튜브도 뭐 다는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그 편을 들어와서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뭐 책을 있는 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쉽게, 제 나름대로 좀 내용 있게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6월 정도 되면 이제 김정은 대부는 끝이 날 것 같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5분 정도 코너는 이제 김정은 대부가 아무래도 북한 전체의 그림을 그리는 거였다면 5분 정도는 굉장히 시사적인 내용입니다. 시사적이지만은 제가 말했지만은 신문이나 사설이나 논설 뭐 이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설이나 논설이라고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 건조해서는 안 되고 현안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통일 교육부에서 초중고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통일 교육이 55%가만 통일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뭐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을 때 제가 5분 정도는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그때 저는 이제부터는 통일의 관점도 기성세대의 관점이 아니고 자라는 새 세대, 새로운 환경에서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세계를 나가는 그 디지털 노마드 세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디지털 노마드 세대를 틀렸다고 그러지 말고 그 세대의 관점을 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갈 그 세대의 관점에서 보자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에 그를 앞으로 5분 정론에서는 지금까지 해왔고, 좀 더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저도 개인 생활이 있고 이래서 좀 요즘 참고 있는데요. 뭐 그런 쪽에서 5분 정도는 그래. 김정은 대회부가 끝나면은 제가 아무래도 그쪽 파트를 좀 늘려서 김정은 대회부에서 했던 그런 개념까지 포함해서 아무래도 제 이름이 곽길석 북한정론 TV니까 거기에 맞게끔 해서 이제 5분 정론도 또 그 5분이라는데 매이지 않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가 그 사실과 진실인데요. FNT, Facts and Truth 해가지고 FNT라고 제가 약자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제 멘트 없이 그야말로 사실과 진실, 어떤 기본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원문이라든지 어떤 학자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제시해, 제 의견 없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김정은 대부라든지 5분 정론, 사실과 진실, FNT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것은, 메시지는 뭔가 하면 아주 객관적이고 바르게 어떤 현실을 보자. 어떤 색안경을 쓰고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보지 말자는 거죠. 제가 이제 어떤 스펙트럼이 달라지거든요. 뭘 쓰면은.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그런 쪽으로 좀 합리적인 그 측면에서 그걸 봐야 된다. 이런 것을 저는 그 객관적으로 제가 채널의 운영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점은 그런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자. 어떤 이념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그런 거라든지, 안 그러면 뭐 소망, 안 그러면 고정관념, 확정편향. 사실 저는 이런 단어들이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은, 계속 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될 거예요.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특히 북한은 그렇습니다. 북한은 제가 30년을 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오랫동안 그것도 정성들여서 봤기 때문에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우리 국내 문제도 다 그런 면이 맞지만은 어떤 이념과 정파에 따라서 어떤 정권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은 북한 문제만큼은 그야말로 우리의 안보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북한을 잘못 판단하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봐서 알 수 있지만 모든 국민 생활이 전과 후가 100%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 선대 어르신네들은 너무나 그걸 겪었기 때문에 북한 하면은 치를 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6.25 동란을 겪고 그 많은 북한의 도발을 겪으면서 북한의 잔인성을, 이중성을 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고 이렇게 해서 사실 또 전체 북한도 바뀌고 전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북한도 바뀌고 세계도 바뀌고 우리나라도 세대가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 상황이 달라진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길죠. 저는 이제 북한을 30년 동안을 본 입장에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지금 하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자. 김정은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된다. 이번에 건강 이상설만 해도 사실 어떤 첩보 수준에서 카드라밖에 없는데 출처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각종 방송을 하신 분들이. 저는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게 첩보가 이 정도, 천영우 전 수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귀신도 모릅니다. 그 구중궁궐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그래 빠꾸미들 아시는지. 저 30년을 한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조금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 하나 알아내려고 그러면요. 정말 요즘 하지만은 국정원에서 그런 거 시원하게 못 밝히냐 하지만 그거 밝히는 순간 국정원의 정보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절대로 국정원은 못 밝힙니다. 요번에 밝힌 것도 저는 위험했는데요. 과거에도 위험한 건데 있었지만은 정말 정보사항은 밝히면은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다음 정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국가정보기관들은 그런 걸 못 밝히는 겁니다. 이제 민간인들은 저도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됐지만은 민간에 계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서로가 적대시하면 건전한 서로의 정보를 취득하고 피드백을 하는 서로의 건전하게 관계로 저는 가야 된다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아는데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옆에서 본 것 같이 이야기를 할까부터 시작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김정은의 대전략이라든지 그동안에 최근에 보였던 일련의 어떤 깜짝 행보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저는 그러고 또 앞으로의 전략적 환경,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 세계 질서 이런 면에 볼 때는 김정은이가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도발을 위한 깜짝 행보가 아닌가, 자명이 아니었나 그런 쪽에서 저는 보고를 받고요. 저도 맞다고 이야기를 그때 방송에 안 했죠. 제가 들었으면 좋겠다. 김정은이 아프고 사망하고 이랬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너무 운동량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건강 이상 코마 죽은 걸로 돼 있어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균형을 맞추고 또 다른 또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는 방송을 조금 더 몇 번을 더 했었죠, 일부러.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그런 관점에 설 겁니다. 저는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은 건강에 건강에 문제가 당연히 있죠. 초고도 비만에다, 어떤 가족 병력에다가, 그동안에, 스트레스라든지, 뭐, 당연히 있습니다. 저, 고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고려는 하지만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40은 최소한 넘어야 될 때다. 그러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놨을 때, 자기가, 이제는 좀 됐지 않아? 할 때, 그때 병이 오는 거죠. 지금은 김정은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김정은을 야망이 가진 승부사다 그랬는데요.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야망을 지닌 승부사다 그랬는데요. 지금은 승부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요 단계가 지나서 어느 순간이 왔을 좀 더 이제는 됐지 않나 할 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나이로도 36대면은 정말 혈기왕성할 때 아닙니까? 옆에서 보좌도 잘하고 그 지도자를 지금 금방 죽을 거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가 소망성 사고라고 저는 봅니다. 안 그러면은 죽었으마 하는 그 소망성 사고 플러스 아주 확정 평양, 그냥 죽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보려는 거죠. 근데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김정은을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하고 관련해서도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니까 진보 보수 이렇게 해서 진영 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문제 가지고 북한 문제 가지고 정말 진보 보수니 이렇게 해서 좌니 우니 이렇게 해서 정말 싸우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안보 국익주의자다. 좀 더 나아가면 자유민주 통일자다. 안보 국익주의자고 자유민주 통일자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안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익을 하고 뭘 창출하려고 하면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진보적 가치를 전면을 하는 거죠. 안보 국익주의자는 일단 굉장히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안보를 일단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수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면 중앙정보부에서 이우락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북한의 교류 협력을 뚫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보수적으로 그때 북한하고 대결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안보 국익주의자다. 이라고. 자유민주 통일자는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을 할 때 통일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길을 가면서 우리의 그 자유민주 체제의 우월성이 정말 입증이 됐지 않았습니까? 국력이라든지 주민 행복도라든지 지도 시스템이라든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우월한 시스템이라니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흡수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제 우리가 그런 쪽으로 우리 그걸 안 하고 북한의 논리대로 어떤 남북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 의한 어떤 가짜 평화라는 말을 저는 쓰겠습니다. 그런 말은 너무 이제 네이밍이 세서 그렇게 하지만 정말 북한의 가짜 평화 전술에 우리가 휘말려서 김정은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지만 김정은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분명히 우리가 역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알아야 될 내용이 우리의 주도에서 우리 방식대로 해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야지 북한에서 뭐라 그러는데도 가만히 있고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참고 어떤 교류 협력을 해서 선순환을 하자고 이건 정말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앞으로 안보 국익주의자, 자유민주 통일주의자라서 어떤 진영을 넘어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파 쪽에서 또 저게 좀 색깔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고 또 좌파 쪽에서 저 안보 수구 꼴통에서 조금 변해서 별로 아니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제가 30년의 경험을 제가 뭐 정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국익적인 관점에서 자유민주 통일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와서 만든 단체가 비영리 단체고 아직은 뭐 제 수준에서 이렇게 소규모 인원들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원코리아 센터의 기본 가치가 정론, 화합, 전진입니다. 바른 이야기를 하고 화합을 해서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전진을 하잖아요. 후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를 양극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정론을 통해서 화합을 하고 전진을 하자는 게 제가 목표고 제 삶의 철학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 나갈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이야기만 하면은 좀 궁금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안 할 건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시사적인 내용으로 김정은이 또다시 한 보름 정도 자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오늘 이런 기회에 제가 한마디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은, 저는 20일 동안 김정은이 나타내지 않았을 때 기획 자맹이다. 왜 기획 자맹을 했냐? 깜짝 그걸 해서 어떤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적인 그걸 또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전국의 이니시티브를 잡는 길이 뭐냐? 선도발 후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선도발을 해야 되느냐? 단순히 어떤 이니시티브를 잡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전략 관점에서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요번 코로나 전국에서 더 특별하게 할 수 없을 때, 또 트럼프가 대선에 집착하고 북한을 전략적 무시를 하고 있을 때, 이럴 때 어떤 핵미사일 체계를 깜짝 해서 완성을 시키면은 트럼프가 군사 공격한다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됐지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깜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미국의 대응을 곧바로는 못 나올 때 어떤 대화 국면으로서 또 어떤 시그널을 주면은 이걸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는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강원도 쪽으로 가서 심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검전을 한다든지 SLBM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그때 CNN 보도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는 깜짝 쇼가 아니고 CNN이 21일 날 보도하면서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또 미국의 정찰 자산들이 다 와서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의 선 전략 도발 후 대화 카드가 자칫 잘못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판단이 저는 섰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평양으로 후퇴를 해서 어떤 인비료 공장, 그야말로 인민생활 애민 지도자의 상징을 하면서 나는 아니잖아. 나는 본래 우리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던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순천 인비료 공장으로 간 게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보름 동안 자맹이 되는 것은 또다시 어떤 전략적 도발, 핵미사일 무기 체계 완성을 위한 어떤 도발, 이거의 시기와 방법을 다시 모색하고 있지 않을까. 그 타이밍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다른 분들도 그런 문제를 최근에 들어서 제기하신 분들이 있던데, 저는 지금부터는 우리가 정말 미국의 정찰 자산부터 우리의 정찰 자산을 총가동해서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는 그런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거다. 김정은은 야만을 가진 성부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부사는 타이밍과 방법을 언제든지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도발에 도발하고 나면 저는 그 다음이 대화를 통한 경제적 신뢰 획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전략적 도발의 타이밍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가까운 시일 내에 될 수 있다는 그걸 확실히 우리 가지고 당연히 정부에서도 대비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김정은은
어떤 전략적 도발을 위한 어떤 타이밍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뭐 틀려도 좋습니다. 조기경보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이런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0.001%를 선배님들부터 많이 배워서 매일 저도 강조하는데, 안보는 0.001%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0.001% 내에서도 0.0001%의 빈틈을 파고드는 그 김정은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지금 어떤 조용한 이지만 폭풍 전야의 기분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정부나 이런 데도 대비도 해야 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북한의 도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은 어떤 마음을 그런 걸 하고 이야기를 해서 막는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30년을 제 나름대로 뭐 북한을 문제를 성실하게 저는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게 많아서, 친구도 좋아하고 책도 좋아하고 뭐 업무도 좋아하고 하지만 친구도 좋아하고 가족도 좀 제가 유난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여행도 좋아하고 뭐 운동도 좋아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노력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은, 저도 이제 인생 산막이고 해서 제가 최대한 가능하면 꼭 필요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또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은 제가 뭐 북한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제가 편성을 해서 어떤 뭐든지 뭐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금방금방 따끈따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제 TV에 만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하고 평생을 동행한다. 30년을 북한 한 사람하고 옆에서 같이 동행을 한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어떤 뭐 따끈따끈한 건 따끈따끈한 대로, 어떤 또 기본적인 뭐 좀 어려운 것들은 어려운 대로, 또 어떤 현안에 대해서는 현안대로 뭐 이렇게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 나가는 걸로 그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부족한 건 많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제가 정성 들여서는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 북한 정론 TV를 제가 화분을 가꾸듯이 제가 물을 잘 주면서 잘 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